안녕하세요. 운채널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시다 보면 인증 대상인 상품이 나올 텐데요. 인증 대상인 상품 어떻게 등록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방송통신 기자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어린이 제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이렇게 출산 육아 쪽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은 대부분이 이런 문구가 나올 거예요. 어린이 제품 인증 카테고리다. 그래서 모델명과 인증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고 뭐 어디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어린이 제품 중에서도 인증 대상이기 때문에 잘 입력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입력하는 거는 이제 배웠으니까 밑으로 내려서 일단 앞에 나온 대로 모델명을 필수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증에 따라서 모델명을 꼭 입력해야 되는 게 있고 뭐 모델명과 제조사를 입력해야 되는 게 있고 등등 다르거든요. 보시고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상품 주요 정보 쪽에 KC 인증, 어린 제품 인증, 인증 정보 이렇게 세 가지 칸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인증을 도대체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냐 문의를 하시는데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 어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 제품 인증이라고 빨간 불이 뜨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그 똑같은 거를 굳이 여기에다가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두시고요. 혹시라도 여러 개의 인증을 받은 상품이라면은 이제 여러 개를 나눠서 등록하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어린이 제품 인증 쪽에다가 하나만 등록하시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상품을 예시로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온채널 상품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상품을 예시로 보자면은 이제 상품 상세 설명에 아마 대부분이 어떤 인증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증 대상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또는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즉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이라 해가지고 번호가 나와 있죠. 이제 이 번호를 가지고 입력을 할 거예요. 복사를 일단 해놓고 어린이 제품 인증 대상에서 아까 안전 확인이라고 했었죠. 안전 확인을 누르고 번호를 붙여넣기를 하시고 나머지 칸은 일단 두시고요. 정보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인증서가 대부분 바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뭔가 입력한 그 번호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랑 한번 그 대조를 해보고 혹시 뭐 오탈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대부분 정확한 그 번호를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번호를 이제 나오면은 여기에 정보가 다 있습니다. 인증 기관을 복사해가지고 인증 기관 넣는 칸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인증 상호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 일자는 이쪽에 인증 일자 여기 나와 있죠. 2021년 3월 23일. 그럼 칸을 모두 채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끔 가다가 여기에 안전 확인인지 안전 인증인지 어떤 건지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은 안전 확인이나 안전 인증 쪽으로 둘 중에 하나 해보시고 조회가 되면은 이게 안전 확인인지 안전 인증인지 거꾸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 확인이구나, 안전 인증이구나 보고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끔 어린이 제품이기는 한데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 해가지고 뭔가 번호가 있기는 한데 조회가 잘 안 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하시다 보면은 막 의류나 양말이나 뭐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번호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조회를 하셔도 안 나올 겁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이 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눌러보시면 어차피 인증 번호를 넣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인증 기관이나 인증 그 상호를 아는 경우에만 넣어주시고요. 모르겠으면은 그냥 이 공급자 적합성만 선택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꼭 여기에다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등록하는 그 상세 페이지에 정확하게 인증받은 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은 사실 뭐 문제 될 거는 없습니다. 근데 상세 페이지에 없다거나 아니면 인증이 필요한 상품인데 인증을 안 받았는데 내가 판매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당연히 크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상세 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면은 굳이 입력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인증 잘 받은 거 맞는지 체크할 겸 해가지고 등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꽂아서 사용하는 드라이기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상단에 인증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일단 두 가지의 인증을 받았어요. 지금 전기용품 인증을 하나 받았고 또 전파 인증을 받았네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용품 인증을 등록하는 거는 방금 어린이 제품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또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번호만 복사해가지고 제가 한번 카테고리부터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 디지털 가전 쪽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전기용품 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이런 거에 인증 필수 카테고리다라고 하면서 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카테고리가 약간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카테고리니까 잘 유의해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입력하고 이제 상품 주요 정보 쪽에서 KC 인증이랑 인증 정보 입력하는 데가 나와요. 또 두 개가 나오죠. 지금 같이 방금 제가 예시 드는 것처럼 두 개의 인증을 받았으면은 두 개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 전기 인증만 받았다 하시면은 요 KC 인증 빨간불 떠 있는 곳을 위주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 전기 인증을 한번 볼게요. 아까 상세 페이지에 전기 안전 인증이라고 잘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인증번호 복사해 놓은 거를 붙여넣기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까지 일단 똑같은데 아까는 바로 그 인증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번호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검색하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잘못됐지 하고 검색을 다시 한번 인증 번호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많은 경우가 이렇게 맨 뒤에 뭔가 하나가 한두 개가 빠져 있어가지고 인증 번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맞는지 한번 보시면은 제품이 일단 맞거든요. 모델 명이나 이런 거 확인했을 때. 그러면 이 인증 번호가 맞구나 다시 한번 복사해가지고 번호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봤더니 맨 뒤에 알파벳 하나 빠져가지고 그런 거고요. 다시 한번 인증번호 확인 눌러볼까요? 이제는 잘 나오네요. 인증기관을 복사해가지고 앞에다 넣으시면 끝. 안전 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거 확인했으니까 전기용품 안전 인증 잘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번호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라는 거 있으니까 그 어린이 제품 때처럼 뭔가 잘 번호가 조회가 안 된다거나 하면 혹시 공급자 적합성 확인이 그 확인 번호가 아닐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번호가 대부분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맞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용품, 어린이용품 했던 것처럼 생활용품도 비슷합니다. 생활용품은 일부가 이제 인증 정보가 필수인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뭐 생활용품 안전 인증일 수도 있고, 안전 확인일 수도 있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안전기준 준수, 요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관련돼서는 뭐 가이드북을 보시면은 조금 공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잘 이제, 정보는 상세 페이지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쪽에 입력이 잘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 조회를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안전기준 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탭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생활용품 이제 안전기준 준수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준수하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방송통신기자재 한번 볼게요. 이게 전자파 인증이라 해가지고 인증 유형이랑은 조금 다른 페이지에서 조회를 해야 돼가지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제품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까 그 전기용품으로 하나 등록을 하고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여기서는 방송통신기자재 쪽으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통신기자재도 뭐 잠정 인증, 적합 등록, 적합 인증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여기 전파 인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인증이구나. 적합 인증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번호를 넣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에 좀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라는 페이지가 열릴 텐데 여기는 좀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일단 필수 입력 사항인 요 그 기간을
그냥 편하게 5년 정도로 해가지고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인증번호만 넣고 나머지 칸 다 안 채우셔도 되니까 인증번호와 5년만 체크한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잘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증 구분이 적합 등록이에요.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지 적합 등록이네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요. 인증번호는 아까 잘 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상호는 이 뒤쪽에다 넣어주시고 인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이라고 직접 이렇게 타이핑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칸 채우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아까랑은 좀 다르게 바로 인증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한 단계 더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무슨 페이지지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면은 어떤 인증 상태인지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인증 상품의 대부분은 문제없이 등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이 인증을 잘 받은 제품이고 이 내용이 상세 페이지든 어디에든 잘 나와 있으면은 크게 문제 없이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인증에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써 있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인증 받아야 되는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공급 업체들이 잘 인증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놓았을 거니까 그거를 보고 등록을 하시고 그걸 등록을 하실 때 한 번 더 조회를 해본다는 의미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